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한 이유는 뭐예요? 장관님 지시사항입니다. 얼마나 이게 일사천리입니까? 일사천리는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주의하실 점이요. 사건은 두 개예요. 비판 여론의 크기에 맞게 대응한다. 그래서 군사건은 키울수록 좋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저도 영상을 한번 올렸던 공군 여군 중사의 죽음을 둘러싼,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뉴스가 정말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장관님이 화가 나셨죠. 장관님이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정하게 수사해라, 성역 없이 수사해라 라고 하면서 공군 본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국방부로 가지고 갔죠, 사건을.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직 육군 소령 출신 군 법무관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민간과 군은 다르거든요. 적용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이제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계기로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우리는요, 분단 국가죠. 징병제 국가예요. 우리나라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나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한 여군들,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모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원래대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 가지 기사들을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C 기사고요. 군 검찰, 공군 여 부사관 성추행 혐의 중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라는 건 이제 강제수사잖아요.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강제수사를 안 했죠. 자, 그렇게 바뀌었고요. 신병도 확보했네요. 자, 군 당국이요, 피의자 A 중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요, 여러분 관할의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근데 영장이 청구됐죠? 영장 청구했고 발부됐어요. 구속됐습니다, 지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용어들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국방부 검찰단, 그 다음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이 말이 나왔잖아요.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할이 지금 국방부란 얘기예요. 예하대 각 군이 아니라 공군 본부가 아니고 국방부로 올라왔고요. 자, 공군 20 전투병단 소속 A 중사는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인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는 여러분 강제 추행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제 추행 혐의이고요. 자, 이번 사건은 공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죠? 다 검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공군 본부에서 이걸 갖고 오려고 했죠. 사건이 커지니까. 근데 공군 본부도 안 돼. 이제 국방부로 갖고 와.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죠. 뭐겠습니까? 오마이뉴스인데요. 국방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부터 재수사해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했죠.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어요. 지시. 그럼 뭐예요? 장관님 지시사항입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지시사항이에요. 왜 지시했겠어요? 이게 중요 사건이니까요. 왜 중요해요? 대언론 사건이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장관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장관님 관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해라 한 거죠. 공군 본부에서도 못해요. 갖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간에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죠. 지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주의하실 점이요. 사건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성추행, 강제추행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조직적 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은요. 강제추행과 그 강제추행 사건이 신고가 됐음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 피해자를 오히려 회유하고 분리조치를 시키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누가 지시했어요? 장관님 지시했죠. 자, 그럼 잠깐 우리 군사법원법을 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요.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는데 그건 누가 해요?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관할관인데 관할관은 이거는 군사법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민간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군사재판에 관여하는 거죠. 물론 재판에 관여하진 않지만. 자, 관할관은 어떤 임무를 하냐면요.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 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행정사무 관장, 행정사무 지휘감독.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자, 군사법원법에는요, 군검찰부가 있는데요. 군검찰부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죠. 그리고요,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누가 임명해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자, 민간은요, 법원과 검찰이 있고요. 각각이 다 법이 달라요. 법원 조직법, 검찰청법 이렇게 나뉘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는 어때요? 자, 군대는 국방부 장관이 정점에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있고요. 군사법원이 있고요. 군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 단장을요. 원스타죠.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관인 국방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원, 검찰을 모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군사법원은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법원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게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하물며 법조차도 나눠져 있지 않아요. 민간은 법원이랑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규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요. 귀찮아. 그냥 군사법원법 하나로 다 해. 그래서 군사법원법 안에 군 검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직과 사무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아무튼 잘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지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국방부 장관님까지 주목을 했고 장관님의 지시사항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은 그래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무튼 묻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진실이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앞서 공군은 공군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군 검찰과 군사경찰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이미 했네요. 어디에서? 공군 본부에서요. 공군 본부 법무실장 원스타죠. 원래 대령인데요. 처음으로 원스타가 나온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국방부가 뭐 한 거예요? 국방부가 대응한 거예요, 대응.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비판 여론이 없었으면 국방부가 대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군사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군사권은 구조적으로 묻히기가 쉽다. 다 묻힌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여론의 관심, 주목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잘 돼서 비판 여론이 아무튼 엄청 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그거에 맞게 그 비판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비판 여론이 작았으면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지 않겠죠. 누가 나서겠어요? 공군 본부가 나서겠죠. 크기에 맞게. 비판 여론의 크기에 맞게 대응한다.
예, 그런 것으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고한 후 조직적 회유, 은폐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잖아요. 이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하면 돼요. 그 행위에 맞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강제추행과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각에 맞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강제추행에 대해서 가해자를 얼마나 세게 처벌하느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자, 기본은 그렇고요. 자, 공군 성추행 가해자 고개 푹 숙인 채 법정에 국방부 압송됐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이 청구가 됐고, 자, 장관님이 지시했고, 야, 국방부 검찰단 너네가 해. 지시하고, 사건 이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리고 바로 구속됐죠. 얼마나 이게 일사천리입니까? 일사천리는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장관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 만에 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장관님 지시사항이죠. 장관님의 지시. 지휘관의 지시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군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거다. 지휘관의 지시, 관심,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기사인데요. 전투복을 입은 장중사 가해자는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중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소법정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야, 너 지금 들어가면 너 구속될 건데 너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인터뷰도 못 하는데 얘기 한번 하지 그래? 뭐 그런 거죠.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답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군사법원이죠. 국방부에는 이제 군사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법정, 하나는 소법정. 많이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는데 소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 됐어요. 여성 부사관 성추행 공군 중사 구속. 혐의 모두 인정. 다 자백했어요. 구속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래서 군사권은 키울수록 좋다. 왜 그래요? 여론에 터트리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묻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사건은 가능하면 키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어젯밤 2일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이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2월 만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지 하루 만인 거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이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국방부 장관님의 지시 하나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일이 척척척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치상이 붙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이 아니라 뒤에 치상이 붙어요. 이건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 좀 지금까지 기사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에는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치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성추행은 여기로 이렇게 되지만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 소속부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초동 수사가 부실했는지, 그러니까 수사가 어땠는지, 그거는 결국 뭐예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군사 경찰과 군 검찰 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자꾸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얼마나 세게 처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치상을 붙였잖아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것을 마치 그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왜 이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제대로 처리 안 됐냐? 그러니까 이 뒷부분, 요 부분, 많은 의혹들, 요게 지금 핵심이고 이것을 하라고 국방부 검찰단한테 맡긴 건데 이거는 제대로 안 되고 혹시나 그냥 얘만 강제추행 치상으로 막 세게 처벌하는 것으로 본질이 바뀌어버릴까봐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에요. 지금 약간 조짐이 이 강제추행 치상을 붙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불안한 마음이 약간 드는데요. 기호이길 바라면서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조사하기 바랍니다. 진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국방부 검찰단은 먼저 늑장부실 수사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성역 없는 수사 이제 제발 그만 듣고 싶다. 그만하자. 성역 없는 수사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부실 늑장 수사를 살피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괜히 강제추행만 세게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국일보.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다 쏟아져요, 막 기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 여론이 거센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면 뭐에 국방부도 대응을 세게 해주겠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줄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었으면요, 비판 여론이 높지 않으면 국방부도 대응 안 해주는 거죠. 자, 공군 성추행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2명 보직해임. 자, 보직해임 시작됐네요.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이건 인사권자의 처분이죠. 근데 사실 보직해임도 세긴, 군에선 되게 효과가 높아요. 자, 뭘로 보직해임했나요? C 상사와 D 준이다. 저번에 기사로 보면은 상사는 뭔가요? 회의를 주관했죠. 그 회식을 주관했죠. 코로나 시국에 회식을 주관했고, 강요했죠. 그 다음에 회유했죠. 근데 이 준이는 아마 노준이라고 알려진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했죠? 누구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아라. 뭐 그런 의도로 회유한 분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직권남용,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가 됐네요. 유족이 고소했네요. 공군은 이날 해당 간부 2명이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을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일들이 드러나겠죠.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길 바래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여 부사관 사건에 가슴 아파 엄정 수사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님마저도 지금 분노하셨죠. 화가 나셨습니다. 앵그리가 됐는데요. 대통령님도 관심을 가지니 국방부 이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님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 군인들은, 군 장병들은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요, 대통령님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건은 하고 어떤 사건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저 같은 범인은 알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뭔가 그게 있겠죠. 통찰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엄정수사해 라고 해서 대통령님이 직접 관리하고 어떤 사건은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 같은 일개 필부는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통령님이 나서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긴대요. 이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생긴대요. 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요, 군사 법원과 군 검찰을 조직을 분리하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님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두지 말고 분리시키면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그 자체로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보다도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이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얼마나 세게 처벌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속 절차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시스템이 왜 붕괴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재발을 하지 않죠. 그 한 놈만, 강제추행 한 놈을 세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또 발생할 거예요. 왜?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좀 더 깨끗하고,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깨끗하고 누구나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굳이 캘리그라프로 이런 말을 썼지? 그게 예뻐서 글씨체가. 글씨가 예뻐서. 응. 그러면은 이걸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가 뭐뭐 한 대로 이루어진다. 노력?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또 좀 더 멋있게 그 말을 바꾸면 두 글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의 힌트가 있어. 생각. 뭔 소리 하지? 생각의 반대말. 행동? 응.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행동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맞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데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치? 소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응.